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사 제9장 거란의 침입과 서희의 단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고려의 서희와 거란의 소선영이 단판을 짓는 장면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제8장 후삼국 시대와 고려의 건국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1번 9세기 후반에 신라가 쇠퇴하고 후백제 후 고구려가 건국되었는데 이때를 무슨 시대라고 한다? 후삼국 시대죠. 2번 900년 누가 후백제를 건국하고 901년 누가 후고구려를 건국했다. 후백제를 건국한 사람은 누굴까요? 견훤이죠. 후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굴까요? 공여죠. 3번 누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어떤 나라를 건국했다. 누굴까요? 왕건이죠. 건국한 나라의 이름은 고려입니다. 오늘은 제9장 거란의 침입과 서희의 단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주요 인물은 서희입니다.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시대 상황은 한국사 연표에서 보면 고려 시대인데 993년 거란의 제1차 침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의 역사를 공부하기 전에 고려와 주변국의 변천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국 시대인 698년과 926년 사이에는 중국에는 당나라가 존재하고 있었고 한반도에서는 신라와 발해가 존재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이후에 후삼국 시대를 거쳐서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918년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이전 북방에서는 거란이 일어나서 발해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한편 중국 대륙에서는 5대 십국이라는 혼란기를 거쳐서 960년에 송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이 송나라를 우리는 북송이라고 합니다. 이 북송은 960년에 조광윤에 의해서 건국이 됐으며 세계 최초로 지폐를 발행한 정권입니다. 이때 조광윤은 문화 정치를 폈습니다. 이 168년의 북송 시대는 북방에는 요나라가 존재한 시대였습니다. 그 이후에 만주 지방에 금나라가 일어나서 이 금나라와 북송이 연합해서 요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금나라가 점차적으로 세력을 확장해서 송나라까지 공격을 함으로써 송나라는 양쯔강 이남으로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에 몽골 대륙에서는 징기스칸이 세운 몽골 제국이 일어나고 1279년에 남송은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원나라가 건국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원나라는 불과 100년도 지속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그 이후에 명나라가 건국되게 됩니다. 이러한 고려와 주변국의 연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고려는 918년에 건국이 되고 1392년 조선이 일어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려는 475년간 존속했던 왕조입니다. 이 고려의 북방에 위치한 북방 기마민족과 중국 대륙의 역사를 같이 보면서 고려와 주변국의 연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려가 건국되기 이전에 발해가 만주지방에 존재하고 있었죠. 이 점에 북방 기마민족인 요나라가 야울아복에 의해서 건국이 됩니다. 이 요나라가 발해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 점 중국에서는 당나라가 존재하고 있었고 5대 10국의 혼란기를 거쳐서 조광윤에 의해서 북송이 건국됩니다. 이 북방 기마민족인 요나라가 고려를 세 차례에 걸쳐서 침입하게 됩니다. 한편 만주지방에서는 금나라가 탄생합니다. 이 금나라는 북송과 연합해서 요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북송과 연합했던 이 금나라는 그 이후에 세력을 점차로 키워서 심지어는 북송까지 공격해서 송나라를 양쯔강 이남으로 밀어내고 중국은 남송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몽골 지방에서는 징기스칸이 세운 몽골 제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몽골 제국이 점차적으로 세력을 넓혀가면서 결국에는 징기스칸의 아들인 오고타이 칸이 금나라마저 정복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몽골 제국은 점차적으로 세력을 확장해서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이 중국 대륙까지 완전히 장악해서 결국은 원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제 북방에는 몽골 제국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이 몽골 제국이 세계적인 제국으로 점차적으로 성장하면서 결국은 고려까지 침공하게 되고 총 9차례에 걸쳐서 고려를 계속해서 침공하게 되고 고려는 30년간의 몽골 제국과의 항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결국은 30년 동안의 항쟁을 끝마치고 강화를 설립하게 되며 고려는 몽골 제국의 부마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에 반대한 삼별초는 끝까지 항쟁을 하였지만 결국은 몽골 제국에서 완전히 진압되게 됩니다. 이러한 몽골 제국도 서서히 쇠퇴기에 접어들어서 1368년에 결국은 몽골 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중국에서는 원나라를 뒤이어서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 점에 한반도에서는 고려가 멸망하고 1392년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 연대기에서 보는 것처럼 고려시대는 참으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고려의 전반기에서는 요나라에서 세 차례나 침공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100여 년간의 평화시대가 있었지만 다시 몽골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9차례나 걸쳐서 몽골은 고려를 침공함으로써 고려는 30년간의 기나긴 항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려는 475년을 지속한 이후에 결국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하게 됩니다. 고려 전반기에 요나라에서 세 차례나 침공을 당했다고 했는데 이 요나라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 요나라는 210년간 지속한 왕조이며 디마 유목민인 그란족이 중국 북부와 몽골 지역에 세운 왕조입니다. 916년에 요태조 야율라보기가 건국한 나라입니다. 926년에 발해를 멸망시키고 993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고려를 침공했으나 결국에는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1125년에 만주지방의 여진족인 금나라와 북송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고려와 그란, 송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후에 고려와 화친을 시도했습니다. 고려 태조 25년경에 그란이 낙타 50필과 30명의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태조 왕건은 동족인 발해를 멸망시킨 그란을 발해와의 동맹을 저버리고 하루아침에 발해를 쳐서 멸망시킨 무도한 나라라고 간주하며 화친을 거부합니다. 낙타는 만부교 밑에 붙들으며 굶어 죽게 하고 사신은 섬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는 만부교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고려 태조는 발해 유민을 받아들이고 북진 정책을 추진했으며 요나라와는 대립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960년에 송나라가 중원을 통일하게 되었고 그라는 송나라와 중원의 패권을 놓고 대립하게 됩니다. 962년에 고려와 송은 국교를 수립하고 그 이후에 고려는 친송 정책을 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 중에서 제4조를 살펴보면 우리 동방은 예로부터 땅의 풍속을 숭상해 예악 문물을 모두 거기에 쫓고 있으나 풍토와 인성이 다르므로 반드시 같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라는 금수의 나라이므로 즉 짐승의 나라는 거죠. 풍속과 말이 다르니 어관 제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란족은 변발을 하고 있었으며 독수리를 이용해서 사냥을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태조 왕건이 볼 때는 이것은 짐승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를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란이 결국엔 세력을 점차 키워서 고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993년 고려 성종 12년에 그란은 송나라 정벌전에 배후에 대한 불안을 들고자 고려를 침입했습니다. 이 말은 그란은 고려와 전면전을 할 생각이 없고 송나라와 중원의 패권을 다투기 전에 송나라와 친선관계에 있는 고려가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고자 고려를 침입했던 것입니다. 이에 그라는 소선영이 이끄는 80만 대군이 침공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고려는 세 가지 의견으로 갈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항복하자. 어떻게 그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두 번째는 할지론입니다. 땅을 떼주자는 거죠.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주고 화해하자. 서경의 쌀을 대동강에 버려버리자. 어찌 보면 참 한심한 대응이죠. 마지막으로는
선항전 후 협상을 주장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이에는 서희와 이지백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즉 먼저 한번 싸워보고 나중에 안 되면 협상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결국엔 이러한 소선영이 고려를 침공했을 때 선항전 후 협상을 주장하던 서희가 소선영과 담판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소선영이 주장하기를 너희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의 옛 땅은 우리 그란의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서희가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소. 우리 고려는 바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부르고 서경을 국도로 정한 것이요. 즉 고구려 땅은 그란의 땅이 아니라 고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땅의 경계를 가지고 말하자면 오히려 귀국의 동경이 우리 영토 안에 들어와야 하거늘 어찌 우리가 침범했다는 말을 하시오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논리의 소선영은 더 이상 대꾸할 수 없었고 말을 바꾸게 됩니다. 고려는 그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도 어째서 바다 건너 송나라와만 교류하고 있는가? 이때 서희는 그란이 침공한 본심을 간파하게 됩니다. 아하, 그란은 송과의 전면전이 발생 시 배후에 있는 고려의 침입이 두려워 고려가 송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그란의 침략 목적이군.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참으로 현명한 서희입니다. 이에 서희는 대응하기를 고려와 그란 양국의 국교가 통하지 못하는 것은 여진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핑계거리를 댔습니다. 그 점에 나중에 금나라로 성장한 여진이 만주지방에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핑계댔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진을 쫓아내고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여 그곳에 성과 보를 쌓아 길을 통할 수만 있다면 어찌 기국과 국교를 통하지 않겠소? 즉, 이 말은 우리는 그런 당신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중간에 여진이 괴롭히고 있어서 당신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희와 소선영의 담판의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서희의 애초 목적은 단지 그란군을 철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협상의 결과는 강동 6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그란과 고려의 사이에 여진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여진이 이 국경지대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란은 이 국경지대에 있던 강동 6주를 고려에 넘겨주게 됩니다. 게다가 소선영은 서희에게 친선의 목적으로 낙타 10두, 말 100필, 양 1000마리, 그리고 비단 500필을 선물로 주고 떠났습니다. 전쟁을 하러 왔다가 결국은 화친을 하고 큰 선물과 강동 6주를 고려에게 안겨준 것이죠. 서희의 담판의 결과가 이처럼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이후에 그란은 세 차례나 계속해서 고려를 침공하게 되고 이를 모두 막아낸 후에 그란과 여진의 침략을 막기 위해 천리장성을 건설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구려의 영계소문이 요하를 따라서 천리장성을 건설한 적이 있다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고려가 건설한 천리장성은 그란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란과 담판을 성공시킨 서희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와 같습니다. 그는 광동 때의 재상인 서필의 아들이었으며 960년에 18살 나이로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972년에 송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되어 송과의 외교관계를 회복시킨 바 있습니다. 그는 이미 훌륭한 외교관이었던 것이죠. 993년 그란의 1차 침입 때 정삼품 백관의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로 보면 국방부 대변인급 정도였습니다. 그란과의 담판을 성공시킨 이후에 여진족을 축출하고 강동 6조의 축성 작업을 주관했습니다. 996년에는 2년간의 축성 작업 후에 과로로 병석에 누웠고 3년간의 투병 생활 후에 998년 57세의 나이로 숨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란의 침입과 서희의 담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은 한국사 제10장 그란의 침입과 귀주 대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웅은 강감천 장군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